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일침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빨리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야 회동, 대표 회동 보셨을 거예요. 네. 모두 발언에서는 신경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구체적인 합의는 뭐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나올 수 있나요? 네. 한 사람은 확실하게 네. 당 대표로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 대표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워낙 용산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은 이미 다 노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하십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예.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계속 그렇게 내시면은 저는 그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찬회도 국힘의 연찬회도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아마 일주일 전에 네. 일요일 날 했었으면 그때는 의제 조율이 안 된다고 네. 또 여러 가지 구박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지난 중반 이후에 서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하는 게 윈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일단은 회담을 했는데 일단은 회담한 거 자체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갔다. 그냥 회담한 거에 의미를 두는 게 맞다. 어차피 아니, 왜냐하면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어차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예. 저는 모두 발언에서의 신경전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왜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EJ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한동훈 대표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예, 서로 EJ를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의 시선은 엄청나게 따갑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뭔가 풀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용산은 꿈쩍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중반 이후로 서로 그런 이른바 텔레파시가 좀 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루어졌고 어저께 보면은 저는 저기 보면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워낙 이제는 노련해지셔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짧은 동안에도 하실 말을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이제 약간 좀 신경 거슬리는 발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시고 이러는데 답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예. 노련한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뭐죠? 한동훈 대표한테 자신감을 좀 불러넣어줬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힘의 당대표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줬고 한 대표님, 우리 한 대표님 네. 한 걸음 더 나가 주십시오. 네.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 같았으면은 저는 어저께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민심은 한동훈 대표한테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 대표로서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한동훈 네. 그리고 앞으로의 차기 대선 주자든 아니면 길게 보는 대선 주자든 정치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북돋우는 효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님. 네. 배짱 좀 부리시고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 그거예요. 결국 최병 특검 처리 관련해서 다 들어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요. 조건 걸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걸 하나 했으면 하나라도 다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못하는데 근데 어저께 신의 한 수. 뭐죠? 독대. 그 40분간 독대.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독대한 거. 저는 독대 뉴스가 나오는 순간 두 분이 다 마음이 합쳐졌구나. 한 대표나 이 대표나 용산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독대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오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독대니까 그렇게 모든 걸 흉금을 털어놓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아마 뭐 딜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갈래를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아, 독대를 하면서 이게 그게 신의 한 수고 그게 용산에 보내는 경고다.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준 것도 이재명 대표도 잘하셨다. 1대1로 40분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밖으로 보도된 건 없지만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나마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뭐냐면요. 네. 용산에 대해서는 경고고 아하. 국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주는 기대감을 주는 저만 해도 네. 뭔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생각을 있을 거예요. 하니까요. 요 다음 수가 뭘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합의문 자체에서는 예. 많이들 기대하시지만 못합니다. 뭘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한다. 네. 그래서 합의문 8개는 뭐 추진한다. 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 예. 없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라도 합의문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좋죠.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영수회담에서 네. 합의문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합의문이 없었어요. 합의문이 없었던 거는 그거는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재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나 합의문을 만들어 뭐라도 뭐라도 예, 뭐라도. 아주 간단한 거라도 예, 앞으로 했어야 되는데. 신의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든가 만나겠다 이 정도만 해도 합의문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조차 없다라는 거는 정치력이 약한 거죠. 그거보다는 지금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문 그래도 그나마 8개 나온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만큼 네. 한동훈 대표도 절실했고 절실하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 절박하다. 절박하고 우리 다 내놓고 뭔가 해봅시다.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독대까지 해준 것인데 네. 우리 또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회담 중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이게? 그거는요 대통령실에 이야. 엄청난 결례예요. 이건 회담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어디서든지 예. 당장 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기본적인 정치의 프로토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남의 무슨 이것도 일종의 정상회담 말과 같은 dem이잖아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 아직 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요. 저는 어저께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의 신의 한 수는 뭐였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는 준비한 발언만 하셨더라고요. 네. 차이를 좁히자. 국민하고 넓게 뭐 하자 이런 거에 좀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 약간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정치 개혁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거 한 가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반박성으로 네, 답을 반박을 하면서 했어요. 맞아요. 예. 하면서 거기에다가 예. 일단 용산이 아파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거 왜냐하면 왜 의료 갈등 문제가 의료 공백 문제가 의제로 안 올라온다는 게 그러니까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계엄이라고 하는 지금 사실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뜨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한 건 지금 저도 네. 계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근거가 없다, 근거를 내놔라 할 게 아니라 네. 계속 경고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네. 굉장히 오히려 국민을 말하자면 압박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반발을 오히려 일부러 더 북돋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예. 지금 특히 독도 문제라든가 친일 문제, 이 문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충암고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 거기다가 계엄을 제일 중요한 게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딱 두 사람이에요. 네. 외교부 장관, 예. 국방부 장관, 예.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네. 그 둘이 다 충암고입니다. 네.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방첩사령관도 중앙고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하려고 뭐 자꾸 의문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상하게 게 중앙고가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바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충암고 카르텔 아니냐. 예. 그 끝에는 왜냐하면 이것도 있거든요.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게 계엄이 될 수도 있다는 네.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일종의 위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던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 퇴담 중에 또 아니라고 또 한다는 것도 참 이렇습니다. 예. 적절하는 시점에 예. 극단적으로 노할 때는
뭔가 의심할 게 있는 겁니다. 뭐가 뜨끔한 깜짝 거죠. 놀래가지고. 뜨끔한 거죠. 예. 지난 이후에 나중에 아유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네. 하는 중에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얘기 나올 때 그런 네. 거 나올 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할 만한 네. 이런 사안에서 한 번도 설명이 없잖아요. 네. 왜 설명을 안 하는 겁니까? 설명이 더 필요한데 네. 오히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일단 네. 어저께 그 박지훈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왜 우리가 예. 한동훈 대표의 호흡법에 대해서 왜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어저께 옛날부터 어저께 안 그러시더라고요. 잘하던데요? 어저께 훨씬 더 예. 호흡이 안정감이 있으셨고 바뀌었어요, 약간씩. 바뀌었어요. 계속. 아 저는 그겁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그야말로 이제 네. 희망사항을 어떻게 들어드릴지에 대한 거를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거 맞설수록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죠. 그렇죠. 62.8% 받고 63% 받고 당선된 당 대표인데요. 네. 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한 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직도 미숙한 정치인이라서 네. 그래요. 그거는 예. 굳이 뭐 아니, 없는 그런 사건도 거는. 사실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예.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거 거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 뭉뚱그려서 하는 거예요. 합쳐서 이렇게.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 탄핵에 대한 일종의 자꾸 검사 탄핵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의 수사를 굉장히 강화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거나 하는 거는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얘기를 하지 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아직 그 법무장관 시절에 중2병을 아직 못 벗어나셔서 그래요. 정치인이라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저께 또 하나가 아주 더 예, 거슬렸던 예, 게 예. 25만 원 지원금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현금 살포라고 그런 얘기를 말을 하시거든요.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땐 더 기분 나쁠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지원금에 네. 대해서 현금성으로 그렇죠. 국가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표현하면 딱 맞는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꽤 훈련된 정치인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현금 살포라고 살포라고 그러니까 표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검사 네. 용어거든요. 네. 검사 용어고 아주 단발성의 상대편에 대한 정치적인 이제 말하자면 아프게 찌른다고 본인은 얘기할 텐데 항상 정치인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당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예.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런 거는 좀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해주시네요. 아니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북돋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 예. EJ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요. 이 경색된 이 이 국면을 국면에서 국힘에서 그래도 뭔가 국민 곁에 그래도 야당하고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동훈 한동훈밖에 세력이에요. 없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은 최상방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저기도 못 하잖아요. 네. 그 왜 제3자 예. 그거에 대한 발의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도 못 참겠다 하는 네. 때가 있을 때 그 세력하고 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필요한 거죠. 힘내시라. 힘내시라.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예. 경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후배 정치인들에게 네, 후배 대해서 정치인입니다. 성장을 원합니다. 예, 후배 정치인입니다. 자, 해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이제 정기국회 오늘부터 열립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하거든요. 198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이 옹졸하셔서 그래요. 이거 옹졸하고 편협하고 안 이거 되나? 뭐냐면 예. 지금 정말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없던 거나 마찬가지고 네. 특히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정말 통합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고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데 지금도 그 변명이요. 네. 정말 대통령실도 문제예요, 원인이. 예. 아니,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오신다.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국회에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국면이 바뀔 수도 오히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 네.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일주일 뒤에 탄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일주일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잖아요. 그거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거에 합당하게 행동 거지를 하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야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오잖아, 다 왔잖아 이때까지. 그럼요. 다들 피켓 시위하고 예전 전직 대통령을 보면 그럼요. 좀 하면 어떻습니까? 클린턴한테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바마한테도 그거는 뭐 똑같은 하고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싫어서 안 온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옹졸하고 왜냐하면 저는 국힘에 연찬회도 안 가고 대표하고의 갑니다. 만찬도 취소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면 싹 돌아버리고 이런 식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저 7월달에 네. 이게 아마 정말 이렇게 늦게 개원식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그때도 대통령 안 안 왔잖아요.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대통령은 여하튼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 네. 자리에 있는 예. 한. 그러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얘기 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때 탄핵이 뭐다 뭐 그렇죠. 계속 굉장히 얘기했을 때도 오셨잖아요. 그때도 나왔어요. 그때도 국회 나와가지고 오셔서 얘기하고 오셨을 때 있었어요. 그때 한쪽에서는 뭐라 그랬지만 그때 국회에서 누구 하나 대통령을 홀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셨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 중에 야당 얘기를 좀 하는데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참 그게 좀 저는 좀 거슬리긴 하던데요. 이런 야당 처음 본다, 이런 국회 처음 본다 살면서 정치 입문 아니고 본인이 살면서 이런 국회를 처음 본다라고 조금 얘기하는 부분. 글쎄 말이죠. 우리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은 어떤데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글쎄요 말이죠. 이런 국회 어땠어요? 예전에 동물국회 못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런 국회가 어땠어요? 지금 정말. 선진화된 국회입니다. 청문회도 제대로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저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거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이 더 한심하죠. 더군다나 지금 의료 갈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바로 전에 저기 의료 전공 국회의원님도 나오셨지만 네. 아니 본인이 문제 일으키고 본인이 문제를 키우고 본인이 대책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올해만으로 6개월 만에 끝난다고요? 네. 내년에도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이 계속 부작용이 반복될 있을 거예요. 거거든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어떡할 건데요? 개혁을 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 국정의 운영자가 조종자입니다. 대통령은 이 상황을 타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하는 거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할 겁니까? 대통령님은 중재자, 통합자. 그러니까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갈등 조정자.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이. 근데 본인이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네. 그래놓고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하면서 여기 국회 개원식도 안 오겠다. 이게 참 누가 이게 지지하던 사람들도 저거 맞나 이래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저런 국회 가면 안 된다. 가지 마세요. 할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이번 지난 주일에 23% 나오는데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네. 예. 올해 이번 주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MBS도 있고 이번 주 갤럽도 있는데 지난주 그 기자회견이나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기자회견에 개원식 불참까지 합쳐지면 오히려 안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더 떨어져야 정신 차린다고. 더 떨어져야 됩니다. 정신 어떻게 저는요. 큰일 나는 건데. 아니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힘이 붙고 네. 다들 지금 이제 국힘 의원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고 국민의힘 네. 의원들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 이것도 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게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변호사님이니까 너무도 알겠지만 저 이혼한 전 네. 사위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받은 월급. 월급이 2억 2천이 된다고 그거를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장인으로서 내가 받은 뇌물이라고?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월급인데요? 글쎄 말이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걸 갖다 피의자를 적시하는 것도 웃기고. 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검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3년, 4년 전에. 7년 7년 전에 전에 있었죠. 있었던 예. 얘기고 이거는 4년 전에 고발은 4년 전에 네, 들어갔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뭐하고 왜 지금 시점이냐. 저는 그게 아직도 사실 제가 그거는 아직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문재인과 이재명을 왜 구속시키지 못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를 소음풀이를 해주려고 그러신지 아니면은, 지금 솔직히는 이제 9월 달에 도이치 모터스 또 나오고 나면은 그것도 특검 얘기가 다시 또 불붙을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디올백 문제만이 아니라 수심이가 9월 그렇죠. 7일인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정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서 이걸 덮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뭐지? 저는 법조인인데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뇌물죄를 엮으면 네. 모든 사람이 걸려요. 글쎄 말이죠. 월급 받는 거죠. 월급 받는데 관계 있는 사람한테 때문에 채용돼가 월급 받는 거니까 네. 이거 저 사람 뇌물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난 이게 뭐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때 곽상원 네.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의 네. 사위 위원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때 중수과장 했을 때 그때도 예.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거 하시고 난 다음 2, 3년 뒤에 지난 다음에도 네. 노무현 대통령 따님을 수사를 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대변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거 하면서 그게 MB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덜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었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설마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검찰의 카르텔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하고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조율이 있을 것 같은데 민정수석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근데 이거 국민들이 봤을 때 시기도 마찬가지,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뇌물을 다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거 무혐의라면서요. 네. 명품백 받는 사진 딱 찍힌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봤는데 네. 그 사람도 무혐의라면서 이게 월급 준 거를 갖고 이거를 갖고 뇌물로 한다는 게 참 검찰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마 수심위에서 결과에서 모든 게 무혐의로 네.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도 거기서 얻은 이익이 약 9억 정도 된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하지도 거냐?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해본 적이 있냐? 네.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증거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대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먼지털이도 먼지털이지만 뒤늦게 왜 이걸 집어가지고 시기상. 지금 시점에 네. 이걸 하느냐? 누가 보더라도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보입니다. 더 나오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덮기 위해서 다른 거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 아, 김건희를 덮고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덮입니까 이런 이게? 겁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야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하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도 상당한 부분에 반대가 있음에도 약간 불구하고 임명시키고 뭐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 중에서도 사실은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렇게 했던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만약 오히려 제가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이라면 또 민정수석 입장이라면 이런 쓸데없는 수사를 하고 있으면 못하게 막아야 돼요. 글쎄요. 그만해라라고 하는 게 맞죠. 전주지검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민정수석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또 직권 아니 남용입니다. 근데 저 말씀은 뉘앙스를 줄 수 있고 뭐 그렇죠. 맞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글쎄요. 왜 이게 범죄가 되느냐? 니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원하는 게 아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위에서 지시가 있지 않는 한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했을 리는 절대로 없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글쎄요. 이게 사실 검찰청 검사나 그분들도 법률을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네네. 조민 씨
장학금 받은 거 그거 뇌물로 해가 성공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법리로 계속 따지는 거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를 기소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뇌물, 그게 어떻게 뇌물입니까? 장학금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받은 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 막으려고 검사한테 독점 기소 편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범죄가 될 것 같아도 이걸 기소하면 웃음거리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도덕의 영역이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히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검찰이 네.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계속 그 보이잖아요. 검찰이 자기들이. 이거 그냥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엉덩이 밑에 파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필요하니까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서 한 거 보면. 그런 게 캐비넷이라는 거죠. 캐비넷. 답답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러면 안 이거는 됩니다. 정말 이러면은 검찰 없어져요, 진짜로. 정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검찰에는 더 큰 민폐가 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침도 아주 따끔하게 들어봤습니다. 아니 오늘은 앵커님의 아유, 제가- 일침이 아주 셌습니다. 제가 진짜 중간에서 별 얘기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걸 읽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아이고 들어서 솔직히 법조인으로서 창피합니다. 너무 창피하실 것 저도 같아요.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맞추면 제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걸 기소했을 때 웃음거리에서 하면 기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기소 편의, 기소 독점이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따지면 다 범죄지요. 오늘 잘하셨어요. 제가 일침하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일침 김진애 의원님한테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